자, 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워드프로서 두 번째 과목 PC 운영체제 저 독고리랑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과목 어떠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셨죠? 예. 이 과목도 저랑 같이 하시면 엄청 쉬우시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교재도 같이 하시면 효과는 더 높아지니까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입니다. 윈도우즈 10. 자, 올해부터 윈도우즈 10으로 바뀌었습니다. 윈도우즈 10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를 쓰고요. 선저명 멀티태스킹 방식을 씁니다. 예, 문제가 발생하면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입니다. 하드웨어 설치 시 자동 인식을 합니다. 환경 설정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플러그 앤 플레이가 안 된다 하면요. 여러분 실행창 누르시고 HDW with 이렇게 치시면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 이게 실행되니까 여기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OLE입니다. 그림과 객체를 자유롭게 삽입할 수 있고요. 자, 255자 파일 이름을 씁니다. 공백 포함. 근데 이런 기호들은 파일 이름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NTFS입니다. NTFS 하면 파일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보안이 뛰어났습니다. 보안. 그리고 속도도 뛰어나고요. 최대 크기는 256TB를 씁니다. 파일의 최대 크기는 16TB고요. 파일 폴더에 액세스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어라는 말은 앞으로도 많이 쓰겠지만 이 제어가 나오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크 오류의 자동 복구 기능도 있습니다. 64비트 처리를 해요. 이 64비트를 하면 고속도로에서 차선이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 에어로 스냅이 있습니다. 창의 크기가 조정되는 거고요. 윈도우 키 누르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 방향키 누르는 거예요. 에어로 쉐이크입니다. 창의 제목 표시를 흔들면 나머지 창이 최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원할 땐 컨트롤과 홈키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저랑 윈도우 키 누르시고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여러분 요 제목에다 클릭 한 번만 해보시고요. 자, 저랑 같이 해볼까요? 윈도우 키 누르고 왼쪽 방향 키 누르시면 창이 왼쪽으로 꽉 차지죠? 여기에서 윈도우 키 누르고 오른쪽 방향 키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다시 윈도우 키 누르고 오른쪽 방향 키 누르면 오른쪽이 꽉 차지는 이런 크기를 가집니다. 다시 윈도우 키 누르고 왼쪽으로 오셨다가 원래대로 크기가 잡히면 윈도우 키 누르고 위 눌러볼게요. 어때요? 전체 화면으로 바뀌죠? 자, 여기에서 이제 윈도우 키 누르고 아래를 내리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자, 이제 지금이 이제 현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윈도우 키 누르고 아래를 누르게 되면 이 창은 꺼지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윈도우 키 누르고 아래 어때요? 없어지죠? 여기까지가 에어로 스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랑 에어로 쉐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쉐이크가 뭔지 아시죠? 흔들다. 자, 이거 잘 따라해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여러분 이쪽을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창에 제목 표시줄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자, 저 따라해 보세요. 이 제목 표시줄에다 갖다 대시고 좌우로 흔들면 어때요? 사라지죠? 다시 좌우로 흔들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또 한번 흔들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에어로 쉐이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팅 순서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롬 바이오스와 시모스 점검을 통해 포스트를 합니다. 포스트는 파워 온 셀프 테스트입니다. 자가 진단. 자, 파워가 켜지면 스스로 셀프 테스트 진단한다는 뜻이고요. 마스터 부트 레코드에서 부트 섹터와 커널을 통해 윈도우즈 로그온을 하면서 익스플로러 탐색기 바탕화면이 표시가 되면서 이제 부팅이 끝나게 됩니다. 자, 다중 부팅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중 부팅은 한 컴퓨터에 2개 이상의 운영체제를 설치했을 때 원하는 방식으로 부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급 보이시죠? 시스템 속성에 고급 가시면 시작 및 복구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서 설정을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시작 및 복구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운영체제 목록을 표시할 시간 30초 보이시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운영체제가 있을 때 기본 운영체제로 만약에 부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시간을 0초로 설정하게 됩니다. 자, 윈도우 종료인데요. 절전은요, 이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시 전기를 절약하는 거고요. 임의의 키를 누르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종료입니다. 현재 실행 중인 앱을 종료하고 시스템을 오프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은요, 현재 실행 중인 앱을 종료하고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시험에서 프로그램이라는 말 대신에 앱이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앱이라고 하면 기존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가기 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단축키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러분 이 파트는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키를 연습하면 되게 금방 익힐 수 있는 파트고요. 또 실생활에도 많이 쓰는 키니까 여러분들 잘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살펴볼게요. F1은 도움말이고요. 자, F5 보이시죠? 세로 고침입니다. 컨트롤 R과 동일합니다.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고요. 여기 보시면 Alt 엔터 보이시죠? 등록 정보를 표시합니다. 여기 Alt 프린트 스크린은 활성창만 캡처하게 돼요. 자, 그리고 윈도우즈 키, 우리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단축키 여러분들 좀 보실 때 이 윈도우즈 키 쭉 나와 있잖아요. 요거 한번 연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윈도우 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누르면 화면 캡처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어느 폴더에? 내 PC의 사진 폴더에 스크린샷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 키 누르고 Shift S. 제가 이거를 참 많이 써요, 여러분. 이 원하는 영역을 캡처해서 사각형, 자유형, 창 전체 화면으로 내가 원하는 파트를 영역을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키 누르고 D 누르면 바탕화면 표시됐다 숨겨지고요. 윈도우 키 누르고 E 누르면 파일 탐색기가 실행이 됩니다.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면 실행창이 열리고 윈도우즈 키 누르고 U 누르면 접근성 센터, 신체가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한테 필요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여러분 휠 마우스 휠 바퀴를 위로 밀고 아래로 하면 아이콘의 크기가 바뀌어지죠. Alt Shift P 누르면 파일의 세부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Shift Delete는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Shift F10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쓰게 돼요. 제가 강의하면서 쓰는 게 이 기능인데요. 윈도우즈 키 누르고 플러스 누르면 화면이 확대가 되고요. 윈도우즈 키 누르고 빼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윈도우즈 키 누르고 ESC 누르면 돋보기가 종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알트 딜리트, 우리 컨트롤 시프트 ESC랑 동일한 키인데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CPU 그 상태가 그래프 모니터로도 나타나지만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선점형 멀티태스킹,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을 바로 구현할 수 있는 창이 여기에서 실행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랑 같이 윈도우 키 그리고 바로가기 키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할 때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윈도우 키 누르고 E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탐색기가 나오죠. 자, Alt하고 F4 누르면 창이 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R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실행창이 뜨죠. 네, X 누르시면 꺼집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키 누르고 U 눌러볼게요. 그러면 접근성 센터 창이 나오고요. X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키 누르고 V 눌러볼게요. 그러면 클립보드 창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X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확대 한번 해볼게요. 윈도우 키 누르고 플러스 버튼 눌러보죠. 그럼 이렇게 확대가 되죠. 윈도우 키 누르고 빼기 눌러보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그죠? 플러스는 확대, 그 다음에 빼기는 축소입니다. 그 다음에 확대했다가 윈도우 키 누르고 ESC 눌러보시면 창이 원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L 눌러보면 화면이 잠금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싶으면 엔터나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비밀번호 넣으라고 나오죠. 암호가 설정되어 있을 때고요. 여기다 암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엔터 눌러보면 로그인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윈도우 키 누르고 D 눌러볼게요.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윈도우 키 누르고 D를 누르면 모든 창들이 최소화됐다가 다시 윈도우 키 누르고 D 누르면 원래대로 복귀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윈도우 키 누르고 D, 윈도우 키 누르고 D.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자, 이제 윈도우 키 누르시고요. Shift 누르시고 S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부분만 캡처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 기능이고요. 제가 참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Shift 누르고 S 누르시고 자, 이렇게 드래그하면 내가 캡처할 부분을 따로 선택할 수가 있죠. 마우스를 띄면 복사가 된 거고요. 자, 엑셀 창 한번 띄워서 아무데나 찍고 컨트롤 V를 누르면 내가 이렇게 캡처된 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랑 같이 Alt 키를 이용한 바로가기 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을 한번 띄워 주시고요. 창 띄운 다음에 Alt 스페이스바 눌러 볼게요. 이러면 이제 이게 창 조절 메뉴라 그러죠. ESC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창 이렇게 나오면 요걸 우리가 활성창 그러는데 프린트 스크린 누르면 화면 전체가 캡처된다 그랬죠? 우리 이거 해보죠. Alt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자, 그러면 이 창만 복사가 되고요. 자, 한번 테스트 해보죠. 엑셀 창 띄우고 아무데나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V 눌러볼게요. 어때요? 좀 전에 실행됐던 활성창만 복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정보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우리 속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러분 여기 내 PC라고 보이시죠? 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제가 얘 클릭하고 Alt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에 대한 속성이 다 보이죠? Alt 엔터는 등록 정보 속성이 선택한 객체의 속성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떴으면 Alt하고 F4 눌러보죠. 어때요? 창이 꺼지죠? 자,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Alt P 눌러볼게요. 그러면 파일 탐색기에서 미리 보기 이렇게 파일의 내용이 보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lt Shift P 눌러볼게요. 그러면 파일의 세부 정보가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lt 누르시고 탭 한번 눌러볼게요. Alt 누르고 탭을 누르면 화면 중앙에 이렇게 작업 목록 창이 뜹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목록이 뜨면서 Alt 누른 다음에 탭만 눌렀다 뗐다 하면 이렇게 원하는 작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Alt 누르고 ESC를 눌러보면 순서대로 창이 이렇게 바뀝니다. Alt 누르고 ESC를 누르시면 열려진 창들을 순서대로 전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Ctrl Alt Delete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운영체제에서 배울 자, 선저명 멀티태스킹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랑 비슷한 키 Ctrl Shift ESC 눌러보겠습니다. 얘는요, 바로 작업관리자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이번엔 저랑 컨트롤과 관련된 바로가기 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DB 클릭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C 눌러볼게요. 그럼 복사가 된 거고요. 자, 요 안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C는 복사하기, 컨트롤 V는 붙여넣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사본 보이시죠? 얘 클릭하고 지워볼게요. 컨트롤 D 누르면 휴지통으로 지워집니다. 제가 여기 휴지통 창 띄운 거 보이시죠? 좀 전에 컨트롤 D를 누르니까 이렇게 휴지통으로 지워진 거고요. 자, 이 휴지통으로 들어간 건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복원이라는 메뉴로 복구할 수도 있고 여기서 삭제를 누르면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자, 복원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살아났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X 해보겠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 컨트롤 X. 자, 그럼 이게 잘라내기고요. 밖에 클릭하고 요 휴지통으로 들어오시고 컨트롤 V. 그러면 여기 했던 게 이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럼 복사하는 거 다른 기능도 해볼게요. DB 찍어보시고요. 컨트롤 인서트. 그 다음에 여기에다 클릭하시고 Shift 인서트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죠?
컨트롤 C랑 컨트롤 V의 또 다른 키, 컨트롤 C 복사하기와 똑같은 키는 컨트롤 인서트이고요. 컨트롤 V와 똑같은 키는 Shift 인서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휴지통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F4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을 한번 닫아볼게요. 저희 한글 2010 한번 열어보고요. 이게 이제 한글 2010 문서창이잖아요. 요거를 한번 닫아볼게요. 컨트롤 F4 눌러볼게요. 자, 새 문서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이렇게 문서창이 열리면 컨트롤 F4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닫아지죠? 자, 그럼 엑셀도 한번 띄워볼게요. 엑셀 창을 띄워주시고 새 문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해볼까요? 컨트롤 F4 어때요? 꺼지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ESC 눌러보겠습니다. 시작 메뉴 나오죠? 컨트롤 ESC 또 눌러보면 없어지죠. 컨트롤 ESC는 시작 메뉴입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컨트롤 누르시고 자, 휠 마우스를 그 바퀴를 밀었다가 당겼다가 할 건데요. 자, 한번 해보죠. 컨트롤 누르시고 바퀴를 아래로 당겨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작아지고요. 바퀴를 위로 밀어보면 아이콘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밀었다, 당겼다. 자, 이번에는 전체 선택 한번 하는 단축키 컨트롤 A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아이콘 아무거나 하나 찍어 보시고요. 중간에 찍으셔도 돼요. 컨트롤 누르고 A, 그럼 다 선택되죠? 밖에 클릭하시면 선택은 해제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A 되죠? 자, 이번에는 Shift 키에서 Shift 딜리트 한번 눌러볼게요. 우리가 원래 아이콘 파일을 한번 선택하고 델 키를 누르게 되면 그냥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가지만 자, 제가 이렇게 db 파일, txt 파일을 선택하고 Shift 딜리트를 눌러주면 복구할 수가 없는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누르면 얘는 영구히 삭제가 된다는 거죠. 얘 한번 눌러보면 db 파일은 없어지고 여기 휴지통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콘 하나 선택하고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잖아요. 자, 개체를 선택하고 Shift F10을 눌러보면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단원 윈도우즈 10 활용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입니다. 윈도우즈 10의 기본 작업 공간이고요. 여러 장의 그림 파일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로 바탕화면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보기, 정렬 기준, 새로 고침, 새로 만들기, 그리고 디스플레이 설정, 개인 설정이 있습니다. 이 바탕화면 바로가기 메뉴에서는 이 바탕화면에 아이콘 표시 유무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 기본 아이콘입니다. 우선 내 PC가 있고요. 그리고 휴지통, 그리고 개인 폴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예, 네트워크. 여기 사용자 이름도 설정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가 구축도 할 수 있습니다. 제어판입니다. 앱과 하드웨어 설정,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실 때 바탕화면 아이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 설정에 테마 들어가셔서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예시로 한번 이렇게 그림을 캡처해서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조그만 화살표 있는 거를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한 아이콘입니다. 원본 파일의 위치 정보만 갖고 있습니다. 모든 개체에 대해서 다 만들 수 있고요. 좌측 하단에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작은 화살표가 보여지게 됩니다. 확장자는 LNK이고요. 바로가기 키 지정 및 연결 정보를 바로 요 속성 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과 형식,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 속성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별표해 볼게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해도 원본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만들기 할 수 있고요. 보내기 메뉴에도 바로가기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끌어다 놓으면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개체 선택 후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왼손으로 누른 채로 드래그 앤 드롭해도 바로 가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작업 표시줄 한번 우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이 앱이 표시되는 부분으로 빈 공간 클릭한 다음에, 즉 바탕화면 아무데나 그 빈 공간, 작업 표시줄의 빈 공간 클릭하신 후에 Alt 엔터 눌러주셔도 작업 표시줄 속성 창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위치 조절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치가 조절이 못하게 하려면 작업 표시줄 잠금을 하시면 되고요. 크기 조절은 화면 크기의 최대 50%까지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동 숨김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제 시작 단추에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키 옆에 작업 표시줄 예시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요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키 윈도우 키가 바로 시작 단추고요. 요 창이 이제 검색 상자입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S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잘 나와요, 여러분. 요게 작업 보기입니다. 자, 그럼 요 밑에 보시면 작업 표시줄이 꽉 찼을 때 여기 나오죠?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같은 앱은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의 단추로 표시된다 되어 있죠? 시스템 아이콘 켜기 또는 끄기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아이콘이란 알림 영역을 말하는 건데요. 이 시계도 나오고 전원 표시도 나오고 이거의 표시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people 앱이라고 있습니다. 이 people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연락처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소록 기준으로 한다 적어봤습니다. 검색 상자에서 검색된 앱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 보기입니다. 최대 30일 동안 작업한 기록이 타임라인에 표시된다 되어 있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아이콘 눌러서 하시는 거세요. 자, 우리가 그냥 들어가려면 시작의 설정 들어가서 개인정보의 활동 기록을 들어가시면 바로 작업 보기에 대한 작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작업 표시줄에서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게 그 메뉴들이 쭉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이 화면을 캡처해서 여기 교재에 넣어 드렸고요. 여러분들 요거 누누이 살펴보시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다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상 데스크탑 요 항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의 설정의 시스템 가면 멀티태스킹 항목이고요. 여러 개의 바탕화면을 만들어서 화면별로 각각의 앱을 실행하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키 누르고 탭 누르시면 되고요. 실행 중인 앱과 가상 데스크탑을 가로로 나열하여 다른 데스크탑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앱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체크해 볼까요? 시스템을 재시작해도 가상 데스크탑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작 메뉴입니다. 저희가 윈도우 키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ESC 바로가기 키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시작되는 곳으로 컴퓨터에 설치된 앱을 시작하면 작업 표시를 고정하고 싶으면 그 앱, 해당 앱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시작 화면에 고정이라는 이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시작 메뉴에서 해당 파일의 위치도 열 수 있고요. 고정된 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설치된 앱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을 이 고정된 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타일 목록에 앱이 추가되면 그룹으로 지정되고요. 이 그룹별로 이동도 가능하고 역시 크기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파일 탐색기입니다. 자, 윈도우즈 키 누르고 E 누르면 탐색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 시스템의 모든 디스크 드라이브 및 파일 폴더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폴더의 생성과 데이터 이동 복사 삭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계층적 트리 구조입니다. 자, 바로가기 창인데요. 탐색기가 실행되면 자주 사용하는 파일과 폴더, 그리고 최근에 사용한 파일과 폴더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폴더 보이시죠? 이렇게 예시를 제가 들어봤고요. 자주 사용하는 파일 보이시죠? 여기 최근에 사용했던 파일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목록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즐겨찾기에서 제거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리본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탭으로 구성되고요. 명령 단추 옵션을 정할 수 있는데 감추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컨트롤 F1 누르면 리본 메뉴가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파일, 홈, 공유, 보기로 구성되고 선택한 파일에 따라 탭 메뉴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돼 있죠.
자, 여기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봤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 홈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보이고요. 공유 탭을 눌렀을 땐 또 공유에 대한 도구 상자들이 나열되게 됩니다. 보기 탭을 눌렀을 땐 탐색장부터 미리 보기,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이렇게 보기에 해당하는 도구 상자 메뉴가 화면에 보이시게 됩니다. 자, 이제 탐색기 세부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탐색기 들어가면 이 탐색기 폴더 앞에는 이렇게 화살 표시가 이렇게 표시될 때 있고 이렇게 표시될 때 있는데, 이 표시는 하이 폴더가 표시된 상태를 말하고요. 이 화살표 단추를 이걸 눌렀을 때 오른쪽 화살표 방향으로 바뀌고 하이 폴더가 숨겨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표시는 하이 폴더가 표시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화살표 버튼으로 바뀌어지고 하이 폴더가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방향키는 축소되어 있을 땐 확장하고 아니면 하이 폴더로 들어가고요. 왼쪽 방향키는요, 확장되어 있으면 축소가 되고 아니면 상위 폴더가 선택이 됩니다. 자, 탐색기에서 이 아스테리크 별표는요, 선택한 폴더에 모든 하이 폴더가 한 번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메뉴 들어갔을 때 이 점점점 표시가 있어요. 메뉴에 이 점점점 표시는 이 메뉴를 눌렀을 때 대화창이 하나 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단추가 있고요. 선택 단추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동그란 단추는 여러 개 중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꼭 하나는 무조건 선택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네모칸 박스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선택하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뜨죠. 얘는 여러 개 중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고요. 선택을 하나도 안 해도 쓰시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원래 있던 내용은 지워주시고요. 여기에 쉘 그리고 컬론 스타트업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시작 프로그램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레지스트리 들어가는 것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키 누르시고 R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레지 에딧 써볼게요. 전에 있던 건 지워주시고 레지 에딧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폴더랑 최근에 사용한 파일 보이시죠? 이 목록을 지우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이 OA 폴더를 화면에서 즐겨찾기, 자주 사용하는 폴더에서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 메뉴에 즐겨찾기의 제거라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자주 사용하는 폴더에 없어지는 거지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사용한 파일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동안 사용했던 파일이 쭉 나오는데 20개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내가 이 목록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 목록 이름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아까처럼 즐겨찾기 제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목록에서 없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요 문서 폴더 보이시죠? 요 화살표 한번 눌러볼까요? 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고 이 문서에 대한 하이가 열리죠. 자, 커마리 1급 실기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눌러보면 하이 폴더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다시 아래쪽 화살표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하이 폴더가 숨겨지고 다시 오른쪽 화살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커마리 1급 실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에 별표를 누르시게 되면 이 커마리 1급 실기에 대한 모든 하이 폴더가 한꺼번에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마리 1급 실기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하이 폴더로 움직이고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상위 폴더로, 그죠? 이렇게 닫혀지면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알아둘 건 왼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하이 폴더가 열려져 있으면 닫혀지고 하이 폴더가 없으면 표시되지 않았다면 상위 폴더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탐색기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가기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객체를 등록해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요. 원드라이브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원드라이브와 내 PC의 원드라이브를 동기화해 추가 및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내 PC 보이시죠?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구성 요소가 표시되고요. 라이브러리 있습니다. 문서, 음악, 사진, 비디오가 있는데 이것저것 나눠진 자료를 한 곳에서 보고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가상의 폴더입니다. 실제로 파일이 아니라 원본에 연결해서 보여주는데 최대 50개 폴더를 포함할 수 있고요. 라이브러리 폴더를 제거할 때 폴더를 삭제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삭제됐을 때 복구는 바로가기 메뉴에 가셔서 기본 라이브러리 복원 이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폴더나 파일을 제거하게 되면 이게 바로 원본이 삭제가 됩니다. 이동식 미디어는 라이브러리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USB는 포함되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디스크 관리 작업입니다. 자, 디스크란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디스크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파티션이라고 부르죠. 자, 속성입니다. 일반과 도구가 있는데 일반에서는 디스크 정리, 쓸데없는 파일을 지워서 공간을 늘려주는 디스크 정리가 있고 색인이 있습니다. 빨리 찾기 위한 거죠. 도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오류 검사, 그리고 최적화, 조각 모음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포맷입니다. 디스크를 초기화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작업인데요. 이 초기화를 하게 되면 기존 데이터는 모두 삭제가 됩니다. 사용 중이면 포맷이 안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관리입니다. 파티션인데요. 드라이브 문자가 할당이 돼요. 처음에 얘기 드렸던 파일 시스템이 보이네요. PET16, PET32, NTFS 있는데 NTFS는 최대 파티션 크기가 256TB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파일 크기는 16TB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PET32에서 NTFS로는 바꿀 수 있어요. 이때는 포맷하지 않고도 바꿀 수가 있지만 NTFS를 PET32로 바꾸겠다 하면 이거는 반드시 포맷 후 가능합니다. 자, 우리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폴더 옵션이 있습니다. 보기, 검색 방법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일반과 보기와 검색 탭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요거를 유념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에서는 같은 창 또는 다른 창에서 열리도록 그리고 한 번 클릭하면 실행할 수 있게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사용된 파일 폴더의 표시 여부 및 그 다음에 이 목록을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요 일반 탭에서 합니다. 우리 보기 탭에서는 숨겨진 파일이나 폴더의 표시 여부를 지정합니다. 파일에 대한 확장명 표시 여부도 지정하게 됩니다. 제목 표시줄과 주소 표시줄에 대한 전체 경로 표시 여부도 바로 여기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검색인데요. 시스템 파일 검색 시 색인 사용 여부를 지정하게 됩니다. 색인되지 않은 위치에서 검색할 시 포함할 대상도 여기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파일 폴더입니다. 우리 파일은 255자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공백이나 하이픈, 언더바도 사용 가능합니다. 확장자가 또 있는데요. 이 확장자는 파일의 성격을 나타낸다 그랬죠? 자, 파일 속성 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반 탭에서는 파일 이름과 형식이 나오고 연결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표시가 되는데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한 날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한 읽기 전용과 숨김 속성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안 탭에서는 이제 사용자별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한도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 읽기 쓰기, 읽기 및 실행 이렇게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세히에서는 파일의 제목과 주제, 태그, 만드니 속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전 버전에서는 실수로 수정하거나 삭제되었을 때 복구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폴더입니다. 관련된 파일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이 동일한 위치에는 동일한 이름의 폴더는 있을 수 없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 폴더 만들기 바로가기 키입니다. Ctrl Shift N.
이름 바꾸기는 F2인데요. 이름 바꿀 때 한 번에 한 개씩밖에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 폴더 속성에는 일반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폴더의 이름과 종류, 저장 위치, 크기, 그 다음 디스크 할당 크기, 파일 폴더 수 만든 날짜, 특성을 여기에서 보고 정할 수 있는데 역시 아까 파일처럼 읽기 전용과 숨김 속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 탭에서는요, 폴더 공유를 위한 공유 설정과 옵션도 지정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폴더의 속성 탭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폴더의 유형을 정할 수 있고요. 폴더에 표시할 사진도 고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폴더의 아이콘 모양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파일 폴더 검색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위치를 모를 시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검색 내용 앞에 빼기 기호를 붙이면 포함되지 않게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빼기하고 수박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박을 제외하고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휴실에 검색 상자 아까 있었죠? 컴퓨터 전체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필터는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탐색기의 검색 상자는 원하는 위치에서 검색 가능하고 검색 필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된 단어는요, 그 단어의 노란색이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 위치 탭이 있는데 위치는 내 PC가 있고 현재 폴더가 있고 모든 하이 폴더에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할 위치를 정할 수가 있으세요. 구체화 탭에서는 수정한 날짜, 언제 수정했는지, 오늘, 어제, 이번 주, 이번 달, 뭐 작년 이렇게 있고요. 종류는 일정통신 연락처 이런 거를 선택해서 검색하게 됩니다. 크기로 이제 검색할 수 있는데 비어 있음, 매우 작음, 작음, 보통 큼, 매우 큼, 굉장히 큼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윈도우 10이 이번에 새롭게 변형돼서 나왔으니까 이런 용량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 한번 유념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크면 4GB 이상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속성입니다. 유형 이름, 경로 태그를 직접 정의하게 됩니다. 자, 옵션입니다. 최근 검색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최근에 검색한 목록이 표시되고 해당 목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고급 옵션입니다. 색인 위치를 변경하거나 색인되지 않은 위치를 지정하게 됩니다. 검색 저장인데요. 내가 아까 저장했던 이 검색 조건을 저장하게 되고요. 파일 위치 열기입니다. 검색된 항목에 있다면 그 검색된 항목의 실제 위치로 이동해서 이 파일이 어느 폴더, 어느 드라이브에 있는지 확인 가능하겠죠? 자, 휴지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C 드라이브의 리사이클 빈이라는 임시 파일 폴더에 이제 여러분들이 삭제된 파일이 보관되는 건데 얘는 복원이 가능해요. 복원할 경우는 원래의 위치로 복원이 됩니다. 잘라내기 붙여넣기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복사 붙여넣기는 되지 않습니다. 휴지통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F2고요. 휴지통 내 파일 이름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크기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브의 5에서 10%까지 바꿀 수 있고요. 변경 가능하고요.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우리 휴지통의 용량이 꽉 찼다는 건 삭제를 하다 보면 꽉 찰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오래전의 파일부터 삭제가 되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바로 삭제, 완전 삭제된 경우인데요. USB 도스 네트워크에서 삭제했을 때, 또 Shift 딜리트로 삭제했을 때, 우리 속성창에서 바로 제거를 선택했을 때, 크기가 0%일 때, 그리고 휴지통 비웠을 때, 같은 이름으로 복사 이동 덮었었을 때, 이때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 10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시면 실행창이 열립니다. 쉘 땡땡 그리고 스타트업 누르시면 이렇게 그럼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알아서 실행될 프로그램들이 바로 실행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휴지통 창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휴지통 속성이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알아둘 거는 여러분들이 이 휴지통은 최대 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제거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삭제 확인, 대화 상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원래 있던 내용은 지워주시고요. 여기에 쉘 그리고 컬론 스타트업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시작 프로그램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세 번째 항목 윈도우 10의 설정입니다. 우리 예전에 윈도우 7에서 제어판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드리려고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스템 보이시죠? 장치, 전화, 네트워크 인터넷, 그리고 개인 설정 등등 여기 항목들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메뉴에서는 어떤 설정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유념히 보시고요. 이걸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자, 한번 밑에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스템의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예배 크기, 해상도, 디스플레이 방향을 정합니다. 소리는 이제 고급 사운드 옵션 해서 볼륨을 조절하는 데고요. 그리고 알림 및 작업이라고 되어 있죠. 잠금 화면에 알림 표시할지를 합니다. 윈도우즈 팁을 표시하는데 도움말 같은 게 나오죠. 그리고 얘 알림 받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 및 절전입니다. 화면 보이시죠? 어떤 시간이 경과했을 때는 끄도록 하는 게 바로 이 탭에서 하는 거고요. 절전 모드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끄지 않은 상태로 최소한의 전력으로 컴퓨터를 켜 놓은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소입니다. 임시 파일과 휴지통 파일을 제거해서 공간을 자동으로 확보하게 되고요. 집중 지원입니다. 중요한 작업 게임할 때 알림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설정을 하게 됩니다. 원격 데스크탑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 PC에 연결하고 내 컴퓨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어는 무슨 말이라 그랬죠?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자, 정보입니다. 현재 정보, 바이러스, 방화벽, 계정 보호, 이것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컴퓨터에 대해서 장치 사용을 볼 수 있고 윈도우즈 사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개인 설정입니다. 배경 탭에서는요, 배경화면 바꿀 수 있고 고대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비가 뭐예요? 텍스트와 앱을 보기 쉽게 설정하는 파트입니다. 자, 잠금화면입니다. 화면 보호기, 그리고 잠금화면 시 사용할 앱을 선택하는 거고요. 색 보이시죠? 데스크탑 배경색, 그리고 작업 표시줄 색상, 이런 거를 고르게 됩니다. 작업 표시줄입니다. 작업 표시줄 잠금할 수 있고 숨기기, 그리고 위치, 그리고 단추를 하나로 표시, 연락처도 표시할 수 있죠? 그 기능이 피플입니다. 자, 이제 게임입니다. 게임바라고 있어요. 게임바를 사용해서 게임 클립, 스크린샷 및 브로드캐스트 레코드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캡처입니다. 스크린샷, 이 화면을 저장할 때, 그리고 게임 클립을 통해 게임을 캡처하는 이런 방법을 제어하게 됩니다. 브로드캐스팅입니다. 방송할 때 하는 건데 브로드캐스팅 할 때 게임의 모양을 제어하게 되고요. 게임 모드입니다. 이 게임 모드를 키면 윈도우즈를 이 PC를 게임 플레이에 가장 최적화시켜서 동작하게 하게끔 하게 됩니다. 자, 업데이트 및 보안입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인데요. 윈도우 업데이트, 자, 스토리지 점검, OS 빌드 정보, 장치랑 윈도우즈 사양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전송 최적화입니다. 다른 PC에서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이런 거를 키고 끌 수가 있고요. 윈도우즈 보안입니다. 장치의 보안 및 상태를 관리하게 됩니다. 바이러스, 방화벽, 장치, 이제 가족 옵션 이런 거를 정하게 돼요. 복구입니다. 이 PC의 초기화 이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시작 옵션이라 가지고 우리가 하드디스크로 부팅만 하는 게 아니라 USB나 DVD로 부팅할 때 요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구 드라이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백업입니다. 파일 히스토리를 사용해서 백업할 수 있는데 이전 백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전에 백업해 놓은 거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정품 인증입니다. 이 윈도우즈의 정품 인증 정보, 그리고 업그레이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추가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장치 찾기입니다. 장치를 분실했을 때 이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치입니다. 블루투스 및 기타 디바이스 보이시죠? 바로 블루투스 무선으로 장치를 또 추가할 수 있고요. 프린터 스캐너 오디오 무선으로 연결된 거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프린터 스캐너입니다. 프린터 및 스캐너 추가할 수 있고, 마우스입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할 수 있고, 한 번에 스크롤할 수 있는 줄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 실행입니다. 모든 미디어 장치의 자동 실행을 사용할 때 켜고 끄는 거를 이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앱입니다. 앱 및 기능은 컴퓨터에 설치된 앱을 제거 또는 수정하는 건데 이게 바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거죠. 이 앱을 가져올 위치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본 앱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별표, 자,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에 대한 기본 앱을 설정하게 됩니다. 내가 메일을 볼 때 어떤 앱을 사용할지, 뷰어를 할 때 어떤 앱을 사용할지, 비디오를 볼 때 어떤 앱을 사용할지를 바로 이 기본 앱에서 정하고요. 시작 프로그램, 아까 설명드렸죠? 자, 로그인할 때, 컴퓨터가 시작될 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백그라운드 작업이 실행될 때 시작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격증 문제에서 이 접근성 메뉴는 정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확대, 그리고 크게 보기, 밝게 보기를 할 수 있고요. 커서 및 포인터는 마우스 포인터의 크기와 커서의 두께, 터치 피드백을 변경합니다. 색상 필터에서는 사진 및 색을 보기 쉽게 바꿀 수 있고 내레이터 있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설명하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어떤 창 하나 띄워놓고 자 윈도우즈 키랑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신기하게 내레이터 앱이 실행되게 됩니다. 자, 돋보기는 확대하는 건데 우리 아까 단축키 설명드렸죠? 윈도우즈 키 플러스 윈도우즈 키 마이너스입니다. 그 대비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텍스트와 앱을 보기 쉽게, 음성 명령은 키보드 대신 말하는 겁니다. 윈도우즈 키 누르고 H 누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이크가 꼭 있어야 되고요. 자, 아이 컨트롤입니다. 시선, 우리 눈 있죠? 시선 추적 기술을 사용해서 마우스와 화상 키보드 제어를 하게 됩니다. 텍스트 음성 변환하는 거를 여러분 TTS로 말하니까 이것도 유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화 팁입니다.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을 연결하는 기능인데요. 이 사용자의 PC에 문자도 보내고 휴대폰에 최근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계정 탭입니다. 사용자 정보와 이메일 계정, 로그인 옵션을 할 수 있는데 이 로그인 방법만 좀 체크해 볼게요. 얼굴, 지문, 핀, 그리고 보안키, 비밀번호랑 사진 암호, 그리고 로그인 필요 시기 이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검색입니다. 사용 권한과 기록이라는 탭에서는 유해 정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엄격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끔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용 권한과 기록 요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검색입니다. 인덱싱 상태, 그리고 내 파일 찾기에서는 클래식, 그리고 고급 이렇게 있습니다. 이 클래식에서는 라이브러리랑 바탕화면 여기에서 이제 찾는 거니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및 인터넷입니다.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네트워크의 상태, 그리고 설정 변경, 네트워크의 속성, 방화벽과 공유센터, 그리고 네트워크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인데요. 컴퓨터가 현재 연결된 네트워크 통신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사용량입니다.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제한이고요. 백그라운드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한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자, 시간 및 언어에서 할 수 있는 건 날짜 및 시간입니다. 시간대를 설정하는데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수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시간 동기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time.windows.com 여기에서 시간을 정해줘서 내 컴퓨터의 시간을 맞춰주게 됩니다. 지역인데요. 국가 또는 지역, 그리고 사용지역 언어, 그리고 언어 데이터 이거를 정하는 겁니다. 자, 언어에서 하는 거는 윈도우즈 표시 언어고요. 기본 설정 언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입니다. 일반이 있는데요. 개인정보 옵션을 바꿀 수 있어요. 맞춤형 광고도 표시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관련 컨텐츠랑 검색 결과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및 진단입니다. 진단 데이터 보이시죠? 여기에서 하는 일은요, 윈도우즈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을 향상할 때 사용하는 탭이고요. 활동 기록입니다. 사용자가 그동안 방문한 웹사이트, 앱,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활동 기록 저장도 할 수 있고 활동 기록 보내기 그리고 활동 기록을 지울 수도 있으니까 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여러 가지 각종 설정인데요. 아까 우리 설정에서 했던 거 계속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윈도우즈 10의 설정 실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윈도우즈 10에 맞는 그 환경 설정 및 변경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자, 설정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윈도우즈 키 누르고 I 누르면 되고요. 또는 윈도우즈 키 누르고 X랑 N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눌러주면 됩니다. 또는 시작 단추에서 설정이고요. 또는 시작 단추 윈도우즈 키에 R 누르시게 되고 또 MS 세팅 콜론 요거 입력하시면 설정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인데요. 앱 및 기능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우리 설정 들어가는 게 요 영어였잖아요. 요 영어 뒤에 앱 및 기능을 들어가려면 app, apps, features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기본 앱은 디폴트 앱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라는 명령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인데요. 이 배경은 MS 세팅에 퍼스널라이제이션 빼기 백그라운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색은 컬러입니다. 컬러스. 그 다음에 잠금 화면입니다. 콜론 다음에 락 스크린 들어가시면 되고요. 테마입니다. 테마. 콜론하고 테마스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글꼴입니다. 폰트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클리어 타입이라고 있으세요. 클리어 타입은 읽기 쉽고 편하게 조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보이시죠? 시작은 퍼스널라이제이션 빼기 스타트인데요. 시작 메뉴에 앱 목록을 표시하게 되고 최근에 추가된 앱도 표시하게 됩니다. 자, 작업 페이지줄입니다. 작업 페이지줄은 태스크바고요. 여기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동 숨기기, 그 다음에 작업 페이지줄 단추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체크해 볼까요? 윈도우즈 키 누르고 X 눌러서 명령 프롬프트를 파워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파워쉘이 뭐냐면 윈도우즈 예전 그 7에서 도스창 있죠? 도스창에 쓰는 명령어처럼 여기에서도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 여러 디스플레이랑 피플 설정도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스템 정보입니다. 시스템 등록 정보가 나오는 건데 이 About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윈도우즈 키 누르고 X 눌러서 Y 누르셔도 되세요. 또는 시작 단추에서 바로가기 메뉴 눌러서 시스템 항목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에선 이제 정보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 방화벽, 네트워크, 계정보, 장치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장치 사양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컴퓨터 본체의 디바이스 이름과 프로세서, 램, 장치 아이디, 시스템 비트가 32인지, 64인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PC의 이름 바꿀 수도 있고요. 윈도우즈 사양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름을 바꿨다 그러시면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재부팅 하셔야 됩니다. 재부팅. 자, 제품키 바꿀 수 있고요. 윈도우즈 업그레이드도 바로 이 시스템 정보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접근성입니다. 윈도우즈 키 누르고 자, 시작 단추 눌러서 설정 들어가시면 접근성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각, 청각, 상호작용 할 수 있고요. 장치 관리자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드웨어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장치는 제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윈도우즈 10에서 또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 관리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잘 쓸 수 있는 기능을 한 군데로 모아두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 화면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화면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이 중요한지 제가 나열을 잘 해드리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드라이브 조각모 및 최적화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컴퓨터 속도를 빠르게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 용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리소스 모니터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얘는 CPU 및 메모리 사용 현황을 차트, 그래프로 보여주게 되고요. 자, 디스크 정리입니다. 디스크 정리 보이시죠?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 후 사용 가능한 공간을 늘려주게 됩니다. 자, 시스템 정보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하드웨어 리소스,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제가 박스로 쳐놓은 거 있죠? 각각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 공부 편하게 되실 겁니다. 작업 스케줄러 보이십니까? 지정한 시간에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 관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이콘 보이시죠? 요걸 누르게 되면 시스템 도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스케줄러, 이벤트, 공유 폴더, 장치 관리자를 볼 수 있고 저장소입니다. 디스크 정보 및 파티션 확인하고 설정할 수가 있죠.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의 시작, 중지, 재실행 등의 관리를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우스입니다. 마우스는 요 콜론 다음에 마우스 터치패드 들어가시게 되고요. 사용자 계정 정보입니다. 이 콜론 하시고 유어 인포 키보드입니다. 장치에 입력 들어가시면 되는데 입력 인사이트라는 메뉴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AI가 사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여기에서 할 수 있고요. 텍스트 제한 표시라고 있습니다. 입력 중인 언어를 인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시간인데요. 시간 및 언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컴퓨터 날짜를 정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세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또는 지역입니다. 시간 및 언어에서 지역을 또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고를 수 있고 사용 지역의 언어랑 데이터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 표시하는 방법은 바로 형식 변경을 들어가셔야 되세요. 색인 옵션 보겠습니다. 설정 검색인데요. 방법과 위치와 형식을 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PC에 콘텐츠를 인덱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검색할 때 검색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윈도우즈 보안입니다.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그리고 계정 보호,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보호할 때 도메인, 그리고 개인, 공용 이렇게 세 가지니까 여러분들 문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글꼴입니다. 설정에 개인 설정 가시면 할 수 있고요. 확장자가 TTF, TTC, FON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설치 폴더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탐색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할 수 있을 겁니다.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 폰트 여기에서 글꼴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글꼴이 설치가 됩니다. 자, 설정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윈도우 키 누르고 I. 자, 그럼 이렇게 나오시죠? 자, X 눌러보고 두 번째 방법은 윈도우 키 누르고 XN입니다. 어때요? 바로 들어오죠? X. 자, 세 번째 방법은 요 시작 단추 보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키 요 단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정 창이 또 뜨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법은 자,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에 있던 거는 지우시고 ms 세팅 콜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ms 세팅 콜론 쓰시고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윈도우 설정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설정하는 거 배워봤으니까 이제 세부적인 설정 기능 한번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키 누르고 R 눌러볼게요. 전에 있던 건 지워주시고요. 자, 저랑 앱 및 기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다가 MS 세팅, 앱스, 피처스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앱 및 기능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신 다음에 전에 있던 건 지우시고, 자, MS 세팅에 디폴트 앱스 요거 한번 넣어보시고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본 앱 화면이 뜹니다. 자, 또 해볼게요.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전에 있던 건 지우시고, 자, MS 세팅에 디스플레이라고 써볼게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디스플레이 설정 화면이 뜹니다. 자, 이번엔 윈도우즈 키 누르시고 R 누르셔서 전에 있던 건 지우시고 MS 세팅 퍼스널리제이션 백그라운드 한번 써볼게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경 화면, 배경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이번엔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눌러보셔서 전에 있던 거 지우시고 MS 세팅 컬러스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고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개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이번에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MS 세팅 락 스크린 한번 써보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잠금화면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자, 이번에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자, MS 세팅 테마스 요거 쓰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테마 설정하는 화면이 뜹니다. 자, 이번에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MS 세팅 폰트 한번 넣어보시고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글꼴을 설정할 수 있는 제어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번에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자, MS 세팅 퍼스널리제이션 스타트 한번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럼 이렇게 시작에 관한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자, 이번에도요,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여기에다 MS 세팅 태스크바 요거 한번 써볼게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럼 작업 휴지를 설정에 관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MS 세팅 About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정보가 뜨죠? 시스템 정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장치 사용과 윈도우즈 사용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번에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MS 세팅 Your Info를 누르시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윈도우 키 누르고 R 눌러보신 다음에 여기에다 MS 세팅 마우스 터치패드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우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앱 추가 제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추가하고 제거하는 건데요. 앱 설치는 USB에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에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바로 설치, 나중에 설치가 있는데 이 나중에 설치라는 항목이 바이러스 검사 후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앱 제거는 설정에 앱 들어가서 앱 및 기능에 가서 해당 앱을 선택하시면 제거라는 버튼이 보이시게 됩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 추가 제거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추가,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되는 하드웨어 설치 시 자동으로 인식하고 설치된다 그랬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PNP 지원이 안 될 때는 실행창에 하드 HDW with 요거 쓰시고 엔터 누르면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가 실행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드웨어 제거할 때는 설정 탭에 장치 들어가서 블루투스 및 기타 디바이스에 장치, 내가 제거할 장치를 선택 후 장치 제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인쇄입니다. 로컬은 컴퓨터가 직접 연결된 프린터고요. 네트워크는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입니다. 이 둘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프린터는 인쇄 명령 시 자동으로 인쇄 작업을 수행하는 프린터고요. 여러 대의 프린터를 설치할 수 있지만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스플이죠. 또 나왔네요. 컴퓨터 처리 효율이 높아지고 속도는 빨라지지 않습니다. 효율이 높아진다. 요거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쇄 관리자가 있어요, 여러분. 인쇄 명령 시 알림 영역에 프린터 모양 아이콘이 표시되고요. 인쇄가 완료되면 이 아이콘은 사라지게 됩니다.
인쇄를 켰다가 다시 재인쇄할 수 있고요. 중간에 강제로 종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잠시 중지할 수 있으며, 강제로 인쇄되는 작업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터 공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프린터 속성에서 공유 탭에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문제 나오는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인쇄 대기 중인 문서는요, 방향, 공급, 그리고 인쇄 매수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쇄 대기 중을 취소한 다음에 다시 정하라, 이 소리가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 이번에는 인쇄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릴 화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에 프린터 및 스캐너를 들어가 보면 여기 밑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공유하는 거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프린터 및 스캐너에 요 앱슨 하나 선택하고요. 관리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프린터 속성이라고 보이시죠?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우리 아까 제가 뭐 한다 그랬죠? 공유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유하고 싶다. 나 이 프린트 다른 사람들도 쓰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공유 들어가서 이 프린터 공유 체크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네 번째 항목입니다. 보조 프로그램, 우리가 유니버설 예비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이 있습니다. 이 메모장은요, 전체에 대해서만 바꿀 수 있고 부분 변경은 안 됩니다. 글자색은 지원이 안 되죠. 자, .log라고 있습니다. 이 .log를 입력하게 되면 다음에 불러올 때 그 위치에 현재 시간과 날짜가 보여지게 되고요. F5가 단축키입니다. 자, 자동 줄바꿈할 수 있고 OLE, 그림이나 표는 삽입이 안 됩니다. 특정 줄로 이동하는 건 Ctrl G입니다. 자, END-D는 현재 날짜 집어넣는 거고요. END-T는 타임, 시간이고요. END-P는 페이지 번호입니다. END-F는 파일 이름, END-END는 이 END 기호를 삽입할 때, END-L은 머리글 바닥글 왼쪽 정렬, END-C는 머리글 바닥글 가운데 정렬, END-R은 right에서 머리글 바닥글 오른쪽 정렬 하시게 됩니다. 워드패드는 이 RTF, TXT, DOC, WRA 등의 확장자를 가진 문서를 작업할 수 있고요. 아까 메모장에서 안 됐던 OLE 기능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림판입니다. 윈도우 10에서 제공되는 그림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기본 확장자는 .png고요. 자, 3D 열기가 있습니다. 3D. Shift 누른 상태에서 정사각형 정원 그릴 수 있고 요 JPG부터 DIB까지 그래픽 파일 열기가 가능합니다. 역시 그림판에서 만진 그림들은 배경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표는 특수문자나 여러가지 기호 입력할 때 쓰는 거고요. 프린트 3D, 3D 프린터를 연결해서 출력하는 앱입니다. 자, 윈도우즈 팩스 스캔인데요. 팩스와 그리고 스캔해서 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게 하고요. 단계 레코더라고 있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수행할 때 이 키보드 입력 하나하나를 녹화하는 앱입니다. 자, 빠른 지원이 있는데요. 다른 사용자 컴퓨터에 접속해서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앱입니다. 원격 데스크탑 연결,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 컴퓨터에 있는 앱, 파일, 네트워크 리소스에 액세스,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고요. 매스 인풋 패널, 자, 수식을 입력하면 문서 작성에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앱입니다. 문자표는 특수문자였고요. 계산기는 표준, 공학용, 프로그래머, 그리고 날짜 계산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음성 녹음기가 있는데요. M4A 형식의 오디오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스티커 메모 보이시죠? 바탕화면에 간단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포스트잇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판 3D라고 있습니다. 3D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앱이죠. 자, 캡처 및 스케치 있습니다. 화면의 특정 부분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데 JPG, GIF, PNG 이렇게 저장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입니다. 사진 및 영상 파일을 재생하고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이 컬렉션이 있고요. 앨범, 피플, 폴더. 이 피플 연락처라는 거 아시죠? 자, 이제 알람 및 시계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알람과 시계 그리고 타이머랑 스톱워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기능 윈도우즈 관리입니다. 자, 윈도우즈 시스템 유지 관리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정보에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리소스가 있는데 충돌 공유, DMA 이게 뭐냐면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에서 직접 메모리 접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IO, IRQ,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구성 요소, 자, 멀티미디어랑 사운드 장치,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소프트웨어 환경입니다. 시스템 드라이버,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및 기타 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백업입니다. 원본에 대해서 하나 더 만들어두는 기능인데요. 백업 옵션의 고급 설정 보기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 파일 복원, 그리고 드라이브 선택, 폴더 제외 고급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복구 탭에서는요, 윈도우즈를 초기화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라고 있죠? 여기에서는요, 단편화를 제거해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켜 줍니다. 여러분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편화의 뜻은 파일이 흩어져서 저장된 현상을 말합니다. 용량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 청소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방을 청소했다. 깨끗하고 물건 찾기도 쉽겠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공간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자, 하드인 경우 조각화 비율이 표시되고 SSD인 경우는 조각화 비율이 표시되지 않는다. 요거 체크해 주십시오. 트림, 데이터를 삭제하면 실제로는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남아있을 때 이를 삭제하는 거를 트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C 드라이브 속성을 보시면 여기 도구 탭 보이시죠? 여기에서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요걸 할 수 있고요. 요 단추를 누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오류 검사입니다. 하드랑 SSD에 논리적, 물리적 오류를 검사하고 이를 복구해 주는데 네트워크랑 CD롬 드라이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하냐? 요 줄거보세요. 읽기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류 검사도요, 요 드라이브 도구, 여기에서 오류 검사 보이시죠? 요게 검사 버튼 누르면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건 디스크 정리입니다. 디스크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하는 거고요.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보이시죠? 우리는 Ctrl Alt Delete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응답하지 않은 프로그램 종료하는 선저명 멀티태스킹 기능입니다. 명령 프롬프트 보이시죠?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시면 바로 CMD 요 세 글자만 치시고 엔터 누르시면 도스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창 종료할 땐 EXIT 쓰고 엔터 하셔도 되고요. 이 화면 모드를 윈도우 모드랑 도스 모드로 바꿀 때 Alt 엔터 누르시면 화면이 엇갈려져서 표시가 됩니다. 자, 레지스트리입니다. 여기 문제가 잘 나오는 데니까 별표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를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기능 보이시죠? 추가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고 백업할 수 있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 명령어는 regedit 또는 msconfig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IRQ랑 입출력 주소, DMA 등의 하드웨어 자원과 프로그램 실행 정보를 관리하게 되고, 여러분들 이거 별표, 레지스트리가 되게 중요한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치명적인 시스템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지스트리를 변경하게 된다면 백업이 필수인데 거의 하는 사람들은 없죠. 자, 디폴트가 있는데 이건 기본, SAM은 보안 계정 관리자 레지스트리 파일이고 Security 보안 관련 레지스트리 파일입니다. 소프트웨어 앱 관련 레지스트리고요. 시스템 관련 레지스트리 파일입니다. 자, 이제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여기에다 CMD 쓰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도스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때는 EXIT 하고 엔터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화면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레지스트리 들어가는 것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키 누르시고 R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regedit 써볼게요. 전에 있던 건 지워주시고
reg edit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 컴퓨터 사용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저희 한번 볼게요. 시작에 설정 가시면 업데이트 보안에 문제 해결이 있는데 안전 모드는 비정상적으로 부팅됐을 때, 자, 문제 해결이 있는데요. 업데이트, 그리고 오디오 재생, 인터넷 연결, 프린터 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메모리 용량 부족할 땐 불필요한 앱을 시작 프로그램에서 제거하게 되고,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불필요한 파일은 백업 후 제거를 하게 됩니다. 하드디스크 속도가 문제다,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하게 되고, 네트워크 관련 문제다 그러면 케이블 점검, 프로토콜 설정, 그리고 네트워크의 다른 컴퓨터 동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스크립트 오류 메시지는 윈도우즈 업데이트 가셔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업데이트 확인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응답 없음 나오면 어떻게 하시죠? 컨트롤 시프트 ESC나 컨트롤 알트 딜리트 들어가셔서 응답 없는 앱을 제거하게 되고요. 자, 하드웨어 충돌이 났을 땐 장치 관리자에서 이 장치를 제거 후 다시 한번 드라이브 업데이트나 새 장치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충돌이 안 나게끔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부 윈도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시스템 파일 검사기를 통해 복구를 하게 되고, 블루 스크린, 이게 거의 치명적이죠.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용하시다가 블루 스크린을 만났다 그러면 컴퓨터에 정말 중대한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블루 스크린이 뜨면 오류 번호와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 오류 번호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는 게 보통 대부분인데요. 이걸 보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6번째 네트워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입니다. 여러 대 컴퓨터를 회선으로 연결한 형태인데, 이 네트워크 하는 목적은 데이터, 장치, 프로그램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선 랜인데요. 저희 WLAN이라고 부르고, AP에서 하는 역할은 기존 네트워크 사이의 중계기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안테나에서는 무지향성과 지향성이 있는데, 무지향성은 모든 방향으로 전파를 내고요. 지향성은 어떤 특정 지점을 연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무선 랜 카드가 있는데요. 무선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들 프로토콜 중요합니다. 요 끝에 별표 한번 해주시죠. 자, 서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통신 규약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토콜의 기능이 있는데요. 단편화, 재조합, 주소 지정, 순서 지정, 캡슐화, 연결 제어, 오류 제어, 동기화, 홈 제어, 멀티플래싱, 전송 서비스 기능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TCP/IP 보이시죠?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HTTP가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요새 인터넷에 주소 쓰면 앞에 HTTPS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보안 프로토콜이 첨가돼서 인터넷 웹브라우저에서 그 해당 페이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DHCP 하면 동적으로 IP 주소를 부여한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TCP랑 IP 별표하시고 이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TCP는 패킷 단위로 분류하고 흐름 제어, 에러 검사합니다. OSI 7계층 중 전송 계층에 속해요. 여러분 요 패킷이 바로 정보 전송 단위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단위가 뭔지 아시죠? 우리 키를 할 때는 센티미터, 그쵸? 그리고 몸무게 하면 킬로그램이잖아요. 우리 정보 전송 단위는 네트워크상에서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IP입니다. 이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하죠. OSI 중에 네트워크 계층에 속합니다. ICMP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냈어요. A에서 B로 이렇게 보냈을 때 나 잘 받았습니다. ACK고요. 나 못 받았습니다. NAK입니다. 이 못 받았을 땐 다시 재전송해 주겠죠. 이런 신호들 동기화시키는 게 SYN이라고 불러요. 자, ARP 보이시죠? IP 주소를 물리적 주소로 바꿔주는 거고요. 거꾸로 물리적 주소를 IP 주소로 바꿔주는 거는 R, 리버스에서 RARP입니다. UDP 보이시죠?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네트워크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파일과 프린터 등의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고요. 프로토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 규칙입니다. 서비스, 내 컴퓨터의 자원을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어댑터, 자, 별표해 볼까요?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하드웨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컴퓨터 본체에 인터넷선 꼽아 보셨죠? 이쪽을 랜카드라고 부르는데 이 랜카드를 어댑터라고 부릅니다. 서브넷 마스크 역할은 IPv4에서 네트워크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해줘요. 보통 우리가 C클래스 그럽니다. C클래스 하면 EO가 3번 들어가게 됩니다. 게이트웨이입니다.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통신망을 접속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 네트워크 관련 장비 살펴보겠습니다. NIC, 컴퓨터와 컴퓨터 연결하는 장치고요. 아까 우리가 했던 어댑터입니다. 백본, 브랜치랜 사이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장치고요. 속도가 빠릅니다. 리피터, 장거리 전송할 때 신호를 증폭, 전압을 높여줘서 더 멀리 전송하는 거고요. 허브, 한꺼번에 여러 대 컴퓨터 연결하는데 여러분 여기 별표, 스위칭 허브는 규정된 속도를 보장해 줍니다. 라우터,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전송하고요. 효율적인 속도로 전송될 수 있도록 흐름을 제어하게 됩니다. ICS는 인터넷 연결 공유라 그래요. 한 대의 컴퓨터에 연결된 인터넷선을 여러 대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입니다. 자, 브릿지, 다른 네트워크 연결할 때 쓰고요. 게이트웨이, 다른 네트워크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는 출입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과목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네트워크 관련 용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뎀은 변복조 장치입니다. 우리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바뀌는 걸 변조라고 그러고요. 아날로그가 다시 디지털로 바뀌는 걸 복조라고 합니다. 이 변조 속도를 보라고 부르는데 1초당 신호 변환을 말하고요. 상태 변환 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전송 속도는 bps인데 이 b가 비트입니다. 비트. 1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입니다. 인트라넷은 회사 내에 인터넷 기술을 기업 내부에 적용한 거고요. 엑스트라넷은 기업과 외부 기업끼리 인트라넷을 연결해서 서로 관련 있는 기업차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인트라넷 범위를 확대 생산한 겁니다. 그룹웨어입니다. 공통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체인지나 넷미팅이 이에 속합니다. 코덱, 마지막으로 코덱 한번 보실게요. 영상 처리나 음성 처리를 컴퓨터에 알맞게 변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펄스 코드 변조의 PCM 과정이라 그러는데 아날로그 부호화, 디지털, 그러면 복호화, 아날로그 이렇게 바뀌는 거를 말합니다. 자,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로, 다시 디지털 영상을 아날로그 영상으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워드 프로세서 2과목 PC 운영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저번 내용보다는 많이 추가됐지만 제가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핵심 내용만을 꽉꽉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볼 수 있게 제가 세 번째 과목, 마지막 과목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상 독골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